한밤에 기막히게 투자를 즐기는 차트 형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금일 시장 정말 폭포수 하락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1.49% 하락하면서 2,780포인트를 찍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오늘 보유한 종목들이 거의 파란 신호등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종목들은 분명히 시장에 있고요. 이러한 강한 종목들을 공략을 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그냥 마냥 손 놓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보유한 종목에 대해 가지고 손실을 줄이기 위한 좀 적극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 또 언급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조금 이따 함께 볼 거고요. 시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 오늘 2,780포인트 저점을 찍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2022년 새해가 밝으면서 제가 박스경제TV에서 첫 방송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22년도를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어떤 포인트? 2,950포인트라고 한 포인트와 그 다음에 3,020포인트를 꼭 기억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당부드렸습니다. 3,020포인트, 2,950포인트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 이야기를 2020년도 첫 방송에 말씀을 드렸느냐. 이러한 지금 주가 자체가 하락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2,950포인트가 떨어졌을 때에는 그 아래에 지지라인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에 대한 작용으로 해서 그간 2020년도, 2021년도에 주가 올라온 거를 함께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차트 보시는 게요. 지난 2020년 최저점 1,439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3,316포인트까지, 3,316포인트까지 정말 거의 100% 가깝게 주가가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등산하시면 알겠지만 이 주가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등산 많이 하시죠. 우리가 여기 아래에 여기에 딱 우뚝 서가지고 내가 이 산을 정복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 꼭대기가 해발 3,316m짜리 높은 산이에요. 근데 이 3,316m짜리 산을 올라감에 있어서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죠. 물론 여기에 이렇게 대롱대롱 뭐가 있다? 케이블카가 달려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 한 방에 쭉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케이블카가 필요해요. 케이블카에 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주가 자체가 이처럼 한 방향으로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강한 흐름을 한 방에 가려면 케이블카 같은 거를 타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수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알겠지만 지난 2020년 그리고 2021년도 1사분기, 2사분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냥 들고 있으면 자고 일어나면 그래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한밤 더 자고 나면 주가가 딱 올라와 있어요. 그게 2020년도와 2021년 1사분기, 2사분기 정도까지의 주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자고 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장세였어요. 근데 이런 장은 제가 주식을 한 지가 올해로 벌써 22년 차가 되는데요. 이러한 장세는 제가 22년 동안 처음 본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이례적으로 2020년도에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 가지고 주가 자체가 이렇게 강력한 상승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비이상적인 상승에 대해서 주식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시청자 입장에 봤었을 때는 최근 6개월, 7개월, 8개월 정도의 2021년도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이제 2020년도 1, 4분기 겨우 이제 1월 달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 체감하시는 정도의 이 하락의 폭은 이 하락의 느낌은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보시는 거는 주가가 저점 대비 고점 올라와서 조정하는 폭 자체가 30% 내외의 조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을 살짝 보시면 어떨까요? 자, 저점 대비 고점에 대해서 러프하게 놓고 보면은 이 상승분에 대해서 조정이 얼마큼 나왔습니까? 이만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퍼센트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자, 저점 고점 대비 23.6% 정도 해당되는 조정 라인에서 지지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 여기 아래에서 매수한 입장을 봤었을 때 이만큼 아직도 플러스 수익 중이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보유한 계좌의 수익률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자, 플러스가 찍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폭이 그러면 작냐? 작지도 않습니다. 마이너스 20%만 돼도 정말 행복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다수의 우리 회원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손실률이 얼마나?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심지어는 여러분들, 심지어는 작년 고가 대비 10분의 1 토막 난 종목들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도 계실 거예요. 보유 종목 자체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인 종목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지금의 장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떨어진 부분들이 지금 내 계좌가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예요. 아,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차트 보여드렸죠. 실질적으로 마켓메이커 입장을 봤었을 때는 오랜 시간 투자원 입장에서는 작년 2020년 저점 대비 지금 또한 뭐예요? 최고점 대비 23.6% 정도밖에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계좌는 플러스 76.4%대에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위치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그럼 플러스 76%대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라고 반문해 본다면 예스라고 얘기하실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2020년도 대단히 좋았습니다. 아, 계좌가 뭐 100%, 200% 계좌 참 많았습니다. 유례 없었죠. 그래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대단히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아, 주식 이렇게 쉬운 거였어? 야, 난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있어. 내가 왜 이걸 이제서 시작했지? 그리고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고 자영업하고 있는데 이보다도 돈 벌어서 좋은 것 같아. 주식으로 해야 되겠어라고 전업 투자자도 꿈꾸셨던 우리 시청자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꿈도 어떻습니까? 딱 반년 지나고 난 이 시점에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 꿈이 다 물거품돼 있고 어떻습니까? 혹여나 전업 투자로 또 돌아선 분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삶이 지옥 같을 거예요. 자, 시청자분들,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올해 방송을 시작하면서 2020년도, 2021년도에 그러한 상승장을 생각하지 말아라, 잊어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현금화에 대한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로 인해서 종합주가지수가 2950포인트를 깼을 때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서 무조건 홀딩하는 전략이 아니라 먹고 튀는 먹튀 작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 폭포수 하락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울상일 겁니다. 요즘에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대단히 적어졌어요. 숫자가. 왜 그럴까요? 계좌가 슬프다 보니까 주식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간 조금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 할까요? 야, 주식하지 마. 주식하면 패가망신해.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주식 얘기만 합니다. 내가 주식을 하지 않으면 왠지 뒤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변 분들 보시면 주식 얘기 하실까요? 안 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다 계좌가 아프거든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는 주식 주자도 듣기 싫어. 이런 상황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이제 시장에 눈먼 돈들이 다 손실 들고 손절하고 한 타이밍에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좋은 종목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전히 시장에 대한 하락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오늘 또한 급락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락이 저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될 것이냐?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생각을 다시 바꿔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주가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이렇게 빠집니다. 자, 차트 볼까요? 주가 자체가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왔죠. 근데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가파르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거꾸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가 자체가 이렇게 급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올라갈 때 무엇일 수 있다? 강한 반등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시청자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마이너스 손실 중인 것들을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요. 플러스를 못 만들더라도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꼭 찾아야 된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차트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노란톡방에 오시면 시청자분들께 오늘 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정말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도 오늘 5% 넘게 상승을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저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당일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안내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들어오시고 2부에 또 실시간으로 또 실시간으로 종목을 상담할 겁니다. 그쪽에 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2부에서 또 함께 또 종목을 볼 테니까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안내 드릴 테니까 착실히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손민자입니다. 딱 오늘 날씨만큼만 우리 시장이 잘 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코스피는 13개월 만에 2,800선이 붕괴되고야 말았습니다. 코스닥도 3% 가까이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렇게 시장은 우리에게 끝없는 믿음을 주지 못했지만 항상 매일매일 수익으로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진영 대표님이신데요. 오늘도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손절 라인 안전하게 딱 잡아주시면서 수익으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저희 김진영 대표님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종목명이 궁금하다.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할 예정이고요. 더 중요한 타이밍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교육을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내일은 여러분들의 계좌 빨갛게 물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노란톡 검색창에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대지도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대지도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제 화면에 굉장히 큰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QR코드가 보이실 텐데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화면 가득히 찍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상단에 보여지게 됩니다. 빠르게 누르셔서 더 중요한 타이밍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육 끝없이 받아보시는 것을 알려드리겠고요. 잠시 후 2부에는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저희가 한번 손봐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 대표님께서 빠르게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시 한번 차트의 언어 배워보러 갈까요? 자, 오늘 시장 자체는 거의 많은 종목들,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장세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수 자체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45%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했음에 불구하고 또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종목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릴 텐데요. 제가 노란톡방에 HDC 산업개발하는 종목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HDC 산업개발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에 제가 언급드린 부분인데요. 오늘 베팅을 할 포인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이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HD 산업개발하는 종목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최근에 광주의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슈가 대단히 많이 됐죠. 그리고 타격이 엄청 크게 받았습니다. 물론 큰 타격이 있었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주가는 이처럼 폭락을 했습니다. 얼마에서 빠졌을까요? 사고가 있기 전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고가가 26,5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잘 보이시죠? 26,500원, 26,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크게 발생을 했죠. 주가는 지금 현재
오늘 최저점이 14,050원 포인트 찍었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HD 산업개발에 대해서 14,000원을 컷라인을 잡으시고 무엇을 해라? 베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4,000원을 손절라인 잡으시고 오늘 베팅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보이시죠? 왜 제가 노란톡방에 저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아니 HD 산업개발, 아니 이 회사를 퇴출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이를 만큼 어떻습니까? 대단히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영향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 움직임도 좋지 않았죠. 왜? 매도세가 대단히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저는 HD 산업개발에 대해서 그날 이슈가 터졌었을 때 언제 공략을 했느냐? 잘 볼까요? 이날 공략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날 때요. 이 양봉이 몇 %짜리였을까요? 자, 6점 시가 포인트가 저가 포인트가 마이너스 6.47이고 고가 포인트가 0.7%입니다. 7%가 상승합니다. 자, HDC 산업개발인 종목 자체가 몇 %요? 이날 7%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종목을 놓고 본다면 주가 자체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HD 산업개발은 그 아파트 붕괴 사고는 돌발적인 악재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안 좋다라고 하고 안 좋다고 하기 때문에 주가는 빠져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HD 산업개발을 갖고 있던 주주 입장에서 한번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될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입장에서요. 내가 HD 산업개발을 예를 들어서 26,000원대, 25,000원대 이때 주가를 좋아 보여서 매수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돌발 악재에 의해서 주가 그날 그 다음날 종가가 마이너스 20%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마이너스 20%가 하루아침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50%인 상황이에요. 정말 반토막이 넘게 나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디를 공략해야 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HD 산업개발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행위를 합니까, 여러분들? 아주 본질을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종목을 26,000원에 매수하고 있어요. 주가가 마이너스 20%가 하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20% 내 잠정 손실이 됐죠. 그런데 이 잠정 손실을 플러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겠죠. 여러분들 돌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그 악재를 인지할 수 없는 악재예요. 왜요? 말 그대로 돌발 악재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입장, 매니저 입장에 봤어도 그분들도 어떤 상황이에요?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주주들, 대주주들이, 매니저들이 마이너스다 손 놓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두 번째 거래일 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뭐예요? HD 산업개발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드렸고 그날 7%가 상승을 했어요. 대표님, 왜 7%에서 올라가고 8%, 9%, 10%, 20% 더 안 가요? 왜 상한가 안 가요? 여러분들, 마켓메이커들이 그렇게 주가를 그냥 공짜로 올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공짜로 올리면 자기들 노력해서 주가 올려놨더니 다른 개인 투자자, 다른 투자자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공짜로 득을 봐요. 여러분들, 나는 노력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무임승차를 해요. 자, 꼴 보기 좋아요?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죠. 당연히 매니저 입장에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자, 내가 목표한 가격이 다른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지 못할 가격에 저점과 고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켓메이커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공략해가지고 7%가 올라올 때 마켓메이커들은 자기의 물량들을 어떻게 해요? 일부 정리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계단식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파동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날 그렇게 7% 올라가는 장대 양봉 자리에서 대응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늘 HD 산업개발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주가 자체가 아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HD 산업개발은 오늘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분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분차트만큼 볼 텐데요. 자, 이게 오늘 HD 산업개발의 오전장의 모양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주가 자체가 다른 종목들은 갭 하락을 해가지고 주가가 더더더더 땅굴 파고 가고 있는데 HD 산업개발은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붕괴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마이너스 1.7%가 넘는 강한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아침에 빵 가더란 얘기예요. 얼마? 플러스 6%가 넘게 상승합니다. 플러스 6%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가깝게. 왜 그랬을까요? 메이저들도 이 종목을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종목도 손실 중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량을 더 매수를 합니다. 소위 우리 물타기라고 하죠.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매수 평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매수 평단가를 낮춰서 평균 단가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 평균 단가가 오늘의 고가 부분까지 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HTC 산업개발에 대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14,000원을 손절라인 잡고 베팅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목이 강하게 간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자 이렇게 6% 가까이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조정합니다. 다시 재매집이 일어나죠. 그리고 주가가 4% 가까이 또 상승을 합니다. 여기만 우리가 두 번을 통해서 어떤 몇 퍼센트의 수익을 올라갈 수 있다? 플러스 10%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HD 산업개발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HD 산업개발을 베팅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대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이저들도 마켓메이커들도 대응을 합니다. 왜? 매수가 아래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대내적으로 혹은 대외적으로 어떠한 돌발 변수로 인해서 주가는 어떻게든 위든 아래든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차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흐름을 놓고서 우리는 베팅을 할지 물량을 줄일지 적극적인 투자를 할지 아니면 보수적인 투자를 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차트를 이해함으로써 내가 보유한 종목을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만 얘기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리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있습니다. 메가 ECS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었는데요. 이 아이도 참 재밌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볼까요? 메가 ECS인데요. 이 종목은 지난 며칠이었을까요? 1월 18일 화요일이었습니다. 1월 18일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문의하셨습니까? 대표님 저 현재 이거 손실 중인데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날 무슨 얘기했느냐?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웃고 계세요.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를 내일 하십시오. 내일 물량을 쏟아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상승 올라갈 때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잘 시청하신 분들께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빵빵빵 이렇게 장대 양봉이 연일 3일 동안 상승을 하게 됩니다. 3일 동안 상승한 폭 자체가 25%에 가깝게 상승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최근 이 3거래일 동안 시장의 움직임은 어땠다? 좋았느냐? 절대 아니란 거예요. 최근 3일 동안의 우리 시장 흐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최근 3일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 2주 가까이 주가가 원웨이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분께서 실시간으로 문의하신 메가 ECS라는 종목 자체를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매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고 물량을 늘려서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메가 ECS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는 상승 모멘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메가 ECS를 보유하고 있는 마켓메이커들도 물려있는 상황이에요. 손실 중이에요. 이 손실난 종목을 수익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점을 확인시켜주고 저점이 확인되면 거기서부터 빰빰빰 올라가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것만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카카오페이라는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에 대해 가지고
많이 손실 중이신 우리 시청자도 엄청 많을 겁니다. 신규 상장해가지고 주가가 막 날아갈 줄 알았더니 날아가기커녕 올라갔다가 잉 하고 떨어져가지고 지금 손실률이 24만 8천 원 찍었던 게 12만 6천 원까지 가가지고 어떤 상황이에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뉴스가 나옵니다. 고점에서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팔았다. 예, 도덕적 해이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무슨 얘기 들었냐? 카카오페이 자, 쌍봉에서 무너집니다라고. 차트 함께 볼까요? 여러분들 카카오페이가 상장할 당시에 잘 보시면은 자, 좌측 맨 왼쪽이 상장할 당시에 하루 올랐다가요. 어떤 상황이 벌었어요? 저점 만들고 그다음 빵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대단히 심플한 전략이거든요. 외봉, 쌍봉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쌍봉에서 주가 자체는 매도가 정석입니다. 그래서 주가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 뒤에 뉴스가 나옵니다. 무슨 뉴스가 나와요? 이때 경영진이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대요. 대량 매도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그 악재가 터지니까 우리 순진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로 가십니다. 그리고 손절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요. 언제요? 20일 목요일입니다. 이날입니다. 자, 이게 좀 줄여들지 않고 있는데 자, 언제였을까요? 1월 19일 수요일 날 저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어떤 얘기 들었냐? 카카오페이 13,000원을 올라타면 그때부터 강력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13,000원이 넘어가면서 강력 매수하세요라는 종목이 카카오페이였어요. 노란 톡방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근데 왜 그러면 카카오페이는 13,000원대 사야 됐을까? 하락 파동 마무리 자리고 대바닥 포인트고 처진 쌍바닥을 만들고 추세를 빗겨 올라가는 포인트예요. 추세 전환 샛별 포인트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요. 제가 13,000원에 매수를 하라고 13만 원입니다. 제가 단위가 좀 틀렸네요. 13만 원을 올라타면서부터 매수해라. 강력하게 매수해라. 베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카카오페이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은요. 이때 지난 1월 20일 제가 13만 원에 매수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모든 투자자들은 다 손실 중이었어요.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마켓메이커들이 입질이 들어오고 자, 작업이 시작되는 펀드가 바로 1월 20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페이를 13만 원부터 강력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구간은 제가 매수란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마켓메이커가 입질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물론 이 부분이 지지한 역할을 한 포인트, 이 16만 원, 17만 원대 매수할 포인트는 있었고요. 그런데 메이저들이 야, 나 여기서 안 오를래, 더 내릴래라고 의사를 밝혔어요. 차트에.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더 이상 매수할 영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언제? 1월 20날 그 포인트가 언더파동까지 내고 난 다음에 추세전환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쫙 매수가 들어옵니다. 누군가는 그러겠죠. 야, 기관이 매수해서 카카오페이가 올라갔어. 최근 3거래일 동안 기관 매수가 좀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카카오페이가 올라갔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제가 또 그분께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왜 카카오페이는 기관은 최근 3거래일 동안 왜 3일 전부터 카카오페이에 대한 순매수가 들어갔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를 물어볼게요. 이유 뭘까요, 여러분들? 마켓메이커든 기관이든 외국인 투자자거든 똘똘한 개인 투자자건 무엇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두 차트를 보고 있어요.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데나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물건 하나 살 겁니다. 물건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에어컨을 바꾼다고 하면 가정을 합시다. 자, 에어컨 사시는데 언제 사십니까? 보통 겨울철에 에어컨을 사면은 더 싸다라고 얘기를 하죠, 통상. 자, 에어컨 바꾸실 때 언제 바꾸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에 바꾸십니까? 아니죠. 겨울에 바꾸시죠. 겨울에 왜 바꿔요? 더 싸대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싼 자리에 그 시간에 에어컨을 사는 거예요.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마켓메이커가 그 가격이 있는 거예요. 이 가격에 돈을 투하를 시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돈질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적시 타이밍에 돈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월 20날이었던 거예요. 제 눈에도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13만 원부터는 카카오페이 대응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3만 원에서 그 다음날 5%, 7%, 12% 넘게 빵빵빵 장대 항복 나옵니다. 오늘 시장이 마이너스 1.7% 넘게 하락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카카오페이는 플러스 1.03%로 양봉 마감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돈을 넣어야 될 곳을 알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곳에 밑 빠진 독 있다 물 붓는다고 물이 차 올라옵니까? 아니죠. 제대로 된 양동이에 물을 채워 넣어야지 물이 쌓일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이 있고 주인이 핸들링하는 포인트가 있다. 그게 차트에 녹아 있다. 그리고 주인이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하는 거고 주인이 매도할 때 같이 매도를 해야지 우리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이 최근 2주 동안 주가 연일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톡방에 상한가 가는 종목 찝어드리고요. 그리고 대형주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수하고 상관없이 강한 상승을 간 아이들 대응 포인트도 명확하게 찝어드립니다.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여러분들 0 아니면 1이에요. 오르거나 혹은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명확해야죠. 매수해 혹은 매도해. 어디, 언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차트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물론 회사의 가치도 대단히 중요하죠. 재료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힘이 약한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를 언제 어느 시점에 양념을 쳐가지고 주가를 올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재료가 얼마만큼의 연속적인 상승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악재가 연속적인 하락을 또 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차트 안에 돈이 들어가고 돈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모니터링하고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를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차트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차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장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왜? 강력한 지수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차트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저 김진영과 함께 차트 언어를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차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좋은 종목을 가지고 또 가르쳐드리고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차트를 분석해야 될지 설명드릴 테니까요. 자, 잠시 전할 말씀 듣고서 노란톡방에 잘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시청자분들의 궁금하신 종목,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은 2부에서 실시간으로 상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할 말씀 듣고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아픈 종목들을 다시 한번 심폐소생해보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함께하면 더욱더 즐거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화면 가득히 QR코드 한번 비춰보시면 상단에 링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바로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말 아시죠? 믿져야 본전이라고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무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상황을 한번 보시면서 내일의 시장 대응 조금 더 수월하게 해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다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채택되신 분은 꾸기님의 사연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두산 퓨얼셀 43,800원에 35% 손실 중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저희 대표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주실 때 그림을 그리시곤 합니다. 이 그림만 이해해도 여러분들 차트와 조금 더 소통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과연 두산 퓨얼셀이 어떤 그림, 어떤 차트를 보여주고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 뭐 저 잘 모르겠고요. 두산 퓨얼셀 전기차 관련해서 뭐 전기 연료 뭐 요따오 거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까? 네, 저 잘 몰라요. 참 무식하고 정말 아는 게 없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며칠 내일입니까? 저 날짜도 잘 모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LG 화학에서 분사를 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또 들어갔다고 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뉴스로 봤었을 때는 일경이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그 청약공모 들어간 금액 자체가 한 계좌가 뭐 20조 원? 아무튼 뭐 그렇대요. 참 돈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어요. 자, 그 돈을 일경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또 어느 일정 부분은 이제 청약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매매를 시작해 보자 이렇게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상장한 종목을 사가지고 정말 돈이 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연한 심리 아니세요,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식을 갖게 된다면 와 대박 터질 거야. 이러한 또 환상에 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페이 상장할 때 여러분들 그 열기 아십니까? SK바이오팜 상장할 때 그 열기 아십니까? 작년 SK바이오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왔죠. 제가 두산 퓨얼셀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 하느냐? 전체적인 시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차트 함께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얘기하면, 자, SK바이오팜은 자, 작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죠? 2020년 재작년이군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군요. 2020년 자, 시가 98,000원에서 고가 26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빠졌습니다. 지금 주가 82,600원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페이 어떤 상황일까요? 상장한 날 그 첫날 잠깐 반짝 올랐다가 가격이 어떻게 했어요? 22, 3만 원대에서 14, 5만 원대까지 빠집니다. 어마어마한 하락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신저가까지 간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좀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신규 상장한다고 무조건 날아갈까? 무전 주가 빡빡빡 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 신규 상장주 잘못 건드시면요 다시 보지 않을 고가에 물려가지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정말 손가락 빨고 있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다 열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에 열광했을 때 저는 며칠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다면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노란톡방에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월 12일이네요. 자, 이때 LG 에너지 솔루션에 미치지 말고 야 같은 이름도 있어.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있어. 이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이날 몇 퍼센트? 28.29% 그리고 그 다다음 날 27.9%. 주가 자체가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몇 퍼센트 올라간다고요? 플러스 50%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이렇게 좋았어요. 굳이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 신규 상장을 합니다. 장밋빛 막 올라가는 그런 길들이 상상되십니까? 근데 제가 예제를 드렸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SK바이오팜, 기타 등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신규 상장할 때 우리 회사 지금 신규 상장하는데 지금 매출도 일어나지 않고 아직 개발 중에 있고 말이야. 좀 안 좋으니까 조금 있다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회사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우리 회사는요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면 전기자동차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과연 주가가 이제 두산 퓨얼셀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주가를 최근 3년 정도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 4분기까지 가격이 두산 퓨얼셀이 얼마였을까요? 3,000원대, 4,000원대 가격입니다. 잘 보시나요? 3,000원에서 4,000원대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2020년, 2021년 2월 달까지 해서 얼마까지 갑니까? 65,400원까지 갑니다. 몇 배가 갔어요? 여러분들 2배도 아니고요. 20배가 간 종목이 바로 두산 퓨얼셀이에요. 과연 여러분들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0개월 동안 과연 두산 퓨얼셀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회사가 이 시가총액이 20배가 넘도록 두산 퓨얼셀이 정말 실질적인 상승이 있었을까요? 아니다예요, 아니다. 근데 주가는 왜 저렇게 올라왔을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대감이죠. 여러분들 주가는요 2가지 인자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기대감, 두 번째 실적이에요. 그러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까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걸까요? 실적을 가지고 올라가는 걸까요? 이제 후자입니다, 여러분들. 기대감이 아닌 실적으로 올라갈 종목이 두산 퓨얼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기대감에 따라가 주가가 20배가 올라왔습니다. 2000%예요, 2000%. 여기서 더 먹을 게 있겠습니까? 큰 폭으로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원래 적정 주가, 두산 퓨얼셀이 적정 주가를 향해서 가는 그 자리가 와야 되고 그 자리에 도달을 해야지 그때부터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는 돈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가 보십시오. 지난 작년 12월 달 고점부터 해가지고 연일 하락하고 있죠. 코스피 지수 움직임 볼까요? 어떻습니까?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살아나서 돈이 그냥 일반적인 돈들이 다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러한 주가 자체는 움직일 수가 없고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시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종목이 강한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산 퓨얼셀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마지노선 포인트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가격일까요? 자, 최근 이 주가의 움직임을 딱 놓고 보면요. 자,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2020년입니다. 2021년도 아니고요. 2020년 저점 포인트 35,000원, 2021년 저점 포인트 37,000원.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는 이제 두산 퓨얼셀은 주가 자체가 우리는 어디에서 가격적 매력이 있느냐? 37,000원에서 35,000원까지 떨어져야지 나 여기서 좀 지지를 해볼까? 만약에 그 가격이 깨지게 되면은 하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두산 퓨얼셀을 갖고 있는 시청자분께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에 연동해서 얘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시장이 지지받지 못하면 계속 하락하는 그런 종목이다. 지수의 움직임까지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종목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38,000원, 37,000원, 35,000원대의 강력 지지라인이 있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는 지지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V 보는 무진님의 사연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대유 에이텍 1,335원에 매수하시고 30% 비중 10% 넘게 마이너스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TV 보는 무진님 제가 차트를 잠시 봤는데 이름 따라간다고 우리 대유 에이텍이죠. 딱 A자가 생각이 나는 차트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님, 우리 TV 보는 무진님 꼭 살아날 수 있도록 속 시원한 해결 방법 부탁드릴게요. 네, 대유 에이텍 우리 그 앵커님께서 분석까지 다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대유 에이텍 무엇이 보인다? 네, A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A가 이렇게 보이신데요. A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는 A예요. 무슨 얘기냐? 지지 라인 자체는 1,100원이고요. 저항 포인트는 어디였다? 1,4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벌써 시세가 나오고 끝나버렸습니다.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는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까지 만들고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1190원을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이 아이는 1100원이 최종 손절 라인 잡으셔야 돼요. 대유에이텍 1100원 손절 라인 잡으십시오. 대유에이텍 1100원이 깨지면 이제 얘는 동전주로 됩니다. 900원, 800원, 700원 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00원 손절 라인 꼭 잡으시고요.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가고자 한다면은 이 이후에 1400원 위로 올라타야지 그 다음에 19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지금은 이미 메이저들은 어디까지 1400원 A포인트. 자, 이렇게 A자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A자. 자, 보일까요? 헤드앤숄더 패턴에 해당되는 A자. 고점까지 다 만들어 버렸고 이 저점 깨지면은 이제 어디로 간다? 사요나라 안녕하고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나의 매수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메이저가 이 종목을 어떻게 핸들링할지 세력의 세력가를 생각해야지 나의 매수가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오해하신 분들, 착각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내 매수가 위로 올라야지 판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거기에 숟가락만 올리는 거고요. 메이저들이 고가, 저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메이저의 평균 단가에 근접해야 되고 메이저의 매도가에 근접해야 되고 메이저의 매수가에 근접하는 매매를 해야 된다. 무엇을 알면 가능합니까? 차트를 하면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1100원 손절 라인 꼭 지키시고 그 다음에 또 기회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정말 딱 3초 만에 저희 대표님은 차트를 분석하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능력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 쉽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금방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쁜이님의 사연입니다. 네, 지인만 듣고 산 종목입니다. YIK 6,010원에 50%를 보유 중이시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이쁜이님,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부터 상담을 해주실 테니까요. 귀 쫑긋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 지인분 따라서 매수를 하셨다는데 6,010원이니까 실질적으로 큰 손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봉을 지금 살짝 열어보았는데요. 자, YIK라는 종목 자체는 주가 자체가 작년부터 올라온 거 놓고 보면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엇이 보이냐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자가 보여요. 어떤 A자가 있을까요? 자, 이러한 A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A자가 있어요. 좀 억지로 그리려고 하니까 좀 잘 안 그려지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자가 요래 생긴 A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포인트가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고점이에요. 무슨 얘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 자체가 자,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 만들고 쌍봉에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흐름 자체가. 그 말은 여러분들 이 주가 자체는 실패가 되지 않으려면 주가 자체가 장기 관점에서는 헤드앤숄더로 주가가 하락의 추세로 가고 있는 중이지만은 단기 관점 놓고 보면 리버스 헤드앤숄더로 올라가는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주가 자체가 지금 지난 언제였을까요? 1월 3일 첫째 주 이 포인트 이 고가 라인에서 이렇게 연일 4주 연속 하락해서는 안 되는 자리였어요. 주가 자체가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은 3주 연속 6,200원 위로 올라탔어야 되는 그 가격이 바로 YIK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지금 매수를 권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주가 자체가 어디 포인트가 지지가 받고 있냐면은 5,600원대가 지지받고 있어요. 5,600원대가 지지받고 있는데요. 5,600원이 지지가 되면 홀딩하고 계시고요. 보유하셔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구나. 만약에 5,600원이 깨진다면은 잠깐 지인분한테 야, 나 일단 5,600원 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또 지인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재료에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차트를 통해서 매수 매도가를 정하는 객관적 지표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까지 다 세 종목을 봐드렸어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쵸?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 더 많은 종목들을 받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측 하단 노란톡 보이시죠?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바로 들어올 수가 있으세요. 자,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시장의 흐름, 쪽지기 포인트, 터닝 포인트, 상승 포인트 말씀드리고 또 차트도 공부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11시에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